자, 이 물건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도 예상 수익이 플러스 3억 2,583만 원이 예상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위성 지도를 보는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27-32에 소재하는 다중주택입니다. 그 수익형 건물에 있어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대표적이죠. 두 주택 다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주택이기도 합니다. 이 교통 여건을 보니까 경인로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남부순환도로 56IC가 있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면서 또 지방으로도 연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1호선 오류동역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300여 미터 거리에 있어서 초역세권에 걸쳐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역세권이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높죠.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방금 위성 지도로 본 오늘의 물건은 그 수익률이 대박 물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를 위주로 많이 떨어지면서 뭐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미친 가격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익률이 대박 물건이 진짜 물건이죠. 자, 오늘의 물건 끝까지 시청을 하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바로 이 물건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나 건생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정면에만 이렇게 그 비싼 화강석으로 시공을 하고 양쪽 벽이나 뒷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하면서 건축비를 절감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방 팔방 다 화강석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인 건물이다.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도심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량기가 전부 다 열려 있네요. 계량기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손이 시려울 정도로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 계량기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세입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상 3층 부분인데 5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통상 4호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4호가 아니라 5호로 표시되어 있고 403호, 1호, 2호 계단과 복도를 화단석으로 이제 시공을 해서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2층이죠. 보통 이제 호수는 2층인데 이제 3호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3층은 4호로 표기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게 이제 1층 부분입니다. 1층도 204호, 203호, 101호, 102호. 계단도 뭐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하입니다. 반지하인데 되게 깊지 않네요. 거의 뭐 1층에 가까울 정도로 반지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역시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목록은 그 대지하고 다중주택 한 동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60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요. 대지가 179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54.15평입니다. 건물은 반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까지 오면 4개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 연면적이 310.7평방미터, 94평입니다. 땅이 적은 면적에서 용적률을 많이 제대로 찾아냈습니다. 이게 다중주택의 장점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12억 1,589만 860원에 최초 매각 가격으로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2일 날 7억 7,817만 원에 시작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최초 감정가의 64%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보통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이제 가구수 증서를 다해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위반한 내용이 없이 적법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 4개층으로 해서 원룸 16세대가 이렇게 구성돼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다.
이런 물건이죠. 사용 승인일은 2016년, 한 6년 정도 됐죠. 그래서 아직 신축 건물입니다. 자, 감정평가서에 이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2억 1,589만 860원에 이제 최초 매각 가격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기준 시점은 2021년 11월 4일, 한 1년 전인데, 보통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질 않습니다. 특히 이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군뱅입니다.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질 않다. 매물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그런 정도고, 일반 매물은 상당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목록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로 인정 가격을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권리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물 주요 등기입니다. 토지보다 건물이죠. 자,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네요. 그래서 2021년 10월 25일자 채권자 노승 아무개가 강제경매 개시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바로 임차권자입니다. 405회 거주하던 임차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압류가 두 건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보훈공단에 압류가 있고 갑부란입니다. 자, 을굴안에 근저당이 두 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저당에 기한 이제 근저당 질권이 두 건 설정돼 있고, 설정 금액 총액을 보니까 3억 4,800만 원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임차인들의 임차권 설정이 돼 있는데 6건이 돼 있습니다. 설정 금액 총액은 4억 3,800만 원에 상당합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1월 21일.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물론 이제 둘이 대부 유동화 회사에서 이제 근저당 이전을 한 내용인데, 뭐 변동이 없습니다. 거래 물건에 이제 토지 및 건물, 갑구나 을구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매각물건 명세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권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차인 권리라든지 또는 등기나 등기 외적인 권리가 여기 표기됩니다.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16세대 중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한 세대는 11세대입니다. 그래서 미신고되는 호수가 권리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된 호수가 101호, 203호, 302호, 303호, 403호가 지금 미신고고,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최초 매각일을 한 3개월 전에 이제 확인한 설입니다. 8세대가 등록이 이제 전입돼 있다. 총 16세대 중 8세대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물건 총 16세대의 임차인 전부는 거기에 이제 동거인까지 포함입니다. 전부 후순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접수 번호보다 전입일자가 늦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래서 명도가 그렇게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서 2020년도서에 발생한 금액을 이제 신고한 금액입니다. 반지하와 지상 1층, 2층, 3층에 이렇게 이제 그 신고가 됐는데, 신고액 총액은 7억 7,300만 원에 월 34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권리 신고를 405하고 401호가 중복된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01호는 임차권자로서 경매 신청권자인데 또 다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입자가 권리 신고를 했지만 이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권리죠. 그래서 미확인 5가구를 가구당 5천만 원으로 이제 그 산정을 해서 총 임대 보증금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10억 2,300만 원, 월 34만 원이 이제 확인됩니다. 이 금액은 지금 권리 신고를 한 임차인의 그 금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제 확실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등기상이나 등기 외적인 권리는 이제 해당 없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죠. 자, 가격을 분석해 볼까요? 가격 분석하기 전에 한번 이 지역의 매물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거래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방금 설명했던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주택가 내부에 3거래에 걸쳐 있는데, 그러므로 이 땅 가치와 또 주거 환경도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었죠. 이 근방에 매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매물이 나왔나? 여기 매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매물을 한번 볼까요? 뭐 너무 먼 거리라 좀 비교 대상은 좀 안 됩니다. 13억에 나왔네요.
근데 뭐 건평이 45평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단독주택 정도 되겠네요. 세대수가 16세대가 있는 다중주택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9월 달에 이 지역에 좀 있는데, 여기 도로명하고는 다르죠. 뭐 26억에 팔린 것도 있네요. 매물이 없습니다. 거래 사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매물대 또는 거래 사례를 비교해 봤지만 좀 비교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수익형 건물은 수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익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앞서서 설명한 대로 임차 보증금 예상액이 10억 2,300, 월 34만 원이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됐었죠. 자, 이 금액을 월세 34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임대 보증금 상한선인 5%로 이렇게 가정을 이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수익률이 보통 그 임대 5%에서 10%, 이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발생하죠. 근데 이 물건은 거의 이 정도면 한 8% 정도가 이제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5%로 가정할 때 임대 보증금이 8,410만 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총 임대 보증금이 11억 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7억 7,817만 원입니다. 이거 잘 금액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자, 이 물건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도 예상 수익이 플러스 3억 2,583만 원이 예상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요즘 같은 뭐 부동산 불경이다, 이러한 때 이 정도 금액.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원금만 회수해도 부동산 투자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투자 대비 142%의 수익이 예상되는 놀라운 금액입니다. 초대박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건은 경매만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에서 아무리 뭐 금매가 나오고 또 가격이 하락하고, 물론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이 잘 하락은 안 하지만 그런다 손들에도 이렇게 높은 그런 수익을 발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경매로 재테크를 하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자 원금도 회수하고 또 거기다가 높은 잉여금까지 발생하고 또 가격을 싸게 사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물건은 그냥 놓치면 안 되죠.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할 것은 아니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서 임대 시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죠. 총 임대 시세를 파악을 해보고 수익률 검토를 하고 나서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